반갑습니다.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래입니다. 오늘 44회 방송은 저염식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다이어트 방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름대로 일리도 있죠. 다만 팔체질을 고려해서 적용하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각각의 다이어트법마다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해서는 안 될 것이 저염식 다이어트입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처음 주장했는지 매우 유감입니다. 저염식 다이어트를 따라하다가는 다이어트는커녕 나트륨 부족으로 건강만 크게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염식 다이어트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짜게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알아보아야겠죠.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항상성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성에 대해서 두산백과 사전에서는 외부 환경과 생물체 내의 변화에 대응하여 순간순간 생물체 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현상을 말하며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 즉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상호 협조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짜게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염분의 적절한 농도라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수분 흡수를 촉진하겠죠. 이로 인해서 수분이 급격히 증가하면 부종이 생기거나 체중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놀라운 인체 적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의 문제는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소변 배출을 빠르게 촉진시키며 이에 따라서 심장 박동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이로 인해서 심장도 그만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염식 다이어트로 체중이 줄어드는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장할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항상성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우리 몸의 염분 농도도 항상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약 저염식을 하게 되면 몸 전체의 염도가 낮아집니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 몸은 전해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 흡수를 차단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체내 염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도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위해서 물을 곧바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체내 수분이 점차 줄어들면서 체중도 감소하게 되겠죠.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체중 감소라는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진정한 다이어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의 주범인 불필요한 백색 지방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분은 언제든지 다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염식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은 일시적인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즉 저염식을 하면 이 지방과 같은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체내 수분만 줄어들면서 마치 다이어트가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저염식을 한지 다이어트 효과만 없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저염식으로 인해서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죠. 저염식 다이어트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는 수분의 심각한 손실을 불러옵니다. 수분이 부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너무나 많고 심각하지만 여기서는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저염식 다이어트로 수분 손실이 커지면 피부의 수분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얼굴 피부처럼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끔찍해 하실 이야기죠. 둘째, 면역계의 대장 역할을 하는 백혈구는 혈액 속의 염도가 적절할 때 활동력이 왕성해집니다. 그런데 저염식으로 염도가 떨어지면 백혈구의 활동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격에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저염식을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짠맛은 신장을 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만약 선천적으로 신장이 약한 체질인 분들이 저염식을 오래 하게 되면 신장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리고 체질적으로 소화 흡수 기능은 강한 반면에 배설 기능인 신장과 방광이 약하다면 쉽게 살이 찝니다. 그런데 저염식으로 이 배설을 맡아하는 신장이 약해지면 다이어트에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과 같은 전해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트륨 등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몸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외에도 나트륨은 산과 알칼리의 평형 조절, 근육의 수축작용, 영양소 흡수, 위액 생성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염식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저염식 다이어트는 체내 수분을 배설해 체중을 줄여줄 뿐이지 비만의 진짜 원인인 백색 지방을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시간 내에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결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반식을 하게 되면 금세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고 요요 현상까지 크게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떻습니까? 사우나나 찜질방에서 땀을 많이 빼면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들죠. 그것이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그러다 물 몇 잔 마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저염식을 지속하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도 없는 나트륨만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정확한 팔체질 확인을 바탕으로 체질별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체질별 다이어트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전 방송에서 체질별로 나누어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다이어트법을 잘 선택하셔서 목표하는 결과를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